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공법 댓글 보니까 40점만 맞아도 된다 이러시는데, 자,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40점 이상입니다. 집중하시고, 자, 객관식 기술이니까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가 연습해 보게요. 자, 이것만으로도 40점 이상입니다. 먼저 부동산공법의 채권 파트 정리합니다. 자, 우리 채권 파트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예제 볼까요? 자, 토지상환 채권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발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발. 근데 객관식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자, 채권 파트에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아웃, 끝. 자, 근데 조심할 게, 여러분 분명히 채권 파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나옵니다. 어디 안 나온다? 채권 파트에 안 나와. 이렇게 잡아내시라고.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공법에서 채권 파트 중 도시개발 채권에만 나옵니다. 자, 행안부 장관은 어디만 나온다? 도시개발 채권에만 나온다라는 거. 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잠깐 볼까요? 이 문제 OX. X 왜? 1번 테마.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때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방법, 총액, 조건, 상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채권 파트에 기재부 장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거 확인하시고. 자, 세 번째, 채권에서요, 상환이 이름 나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여러분, 상환 그러면 누구에게 갚는다, 돌려준다. 상환은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 나오면 돌려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름이 적혀 있다, 기록할 기자, 이름 명자,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보이면 김영. 여기 뭐 나왔어요? 무기명 증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환 그러면 뭐라고요? 김영. 그러면 상환이 안 보이면, 자, 도시개발 채권이다. 뭐라 불러요? 무기명 하지 마시고 안기명.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보이면 김영, 상환이 안 보이면 김영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자, 다시. 그러면 여기는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양도 불가능해요? 양도 가능해요? 양도 가능합니다. 자, 누구만 양도 안 줘요? 사채만 양도가 안 됩니다. 채권은 모두 양도가 가능하다. 자, 4번 볼까요? 공법에 우리 채권 한번 봐볼까요? 채권이 총 4개가 나옵니다. 도시군계, 시설, 채권이 나오고요. 도시, 개발, 채권이 나오죠.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고. 자, 전부 뭘로 끝났어요? 채권은 끝났죠. 그럼 채권은 그러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끝났나요? 읽어봐요. 사채로 끝났나요?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채는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채권 나오면 모두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 3번 문제에서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은 채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다. 4번 기출했던 문제죠. 다시, 상환이니까 뭐가 되죠?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증권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채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근데 누구만 양도 안 된다? 사채만
양도가 안 된다라는 걸. 네, 사채가 양도가 안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하더라, 직장 때문에 움직이더라, 그럼 양도할 수 있다. 예외는 있다는 걸. 자, 주택 상환 사채 상환기간은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상환 그러니까 기명. 자, 사채 양도하려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주거용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우리 공법에서 허가권자 하고 나옵니다. 자, 허가권자에는 도지사가 있다 없다? 없다.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자, 우리 공법상 허가권자에는 도지사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틀리면 도를 지나친 겁니다. 허가권자에 도지사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허가권자가 6번 나오는데요. 6번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6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6명의 도시 우두머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행 허가, 2년 미집행 개발행 허가, 10년 미집행 개발행 허가, 공동구 사용 허가,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진짜 개발행 허가. 자, 우리 허가 파트 나오면 전부 다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가 허가를 내주더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다. OX, X. 자, 그러면서 다시 볼까요? 우리 국토계획법의 허가 파트가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행 허가, 2년 미집행 개발행 허가, 10년 미집행 개발행 허가, 공동구 사용 허가,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이용 개발 파트의 개발행위 허가, 건물에 건축할 때 허가 받죠.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시켰죠. 작게 지어라. 자, 그 다음에 허가 내주면서 돈 내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을 주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허가를 누가 내줬죠?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그러면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누구? 6장. 허가 내주면서 돈 내라 누구? 6장. 돈을 가졌으면 기반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해야 되죠? 누가요?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가. 자, 여기서 결론은 이게 아니죠. 부동산 공법에서 허가권자 그러면 도지사가 있다 없다? 없다. 도를 지나친 거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의 줄거리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국토계획법상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OX, X.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대입하는 요령만. 자, 여기 테마의 제목은 이거였죠. 공법에 허가권자는 도지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자, 허가를 물었어요. 그럼 누가? 도지사.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암기를 다 하고 대입을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입하는 요령을 지금 배우면 돼요. 2시간이면 끝납니다. 다시.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자, 공법 시작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숫자들 정리하는데, 자, 먼저 우리 공법에서 승인 신청은 하급자가 제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라고 상급자한테 검사받는 거, 결재받는 것을 승인 그래요. 근데 공법 전체에서 승인 신청을 몇 년 내 하세요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죠? 광역 도시계획만 3년 내 승인 신청. 자, 나와야죠. 이때 상광 승인. 왜 댓글에 상광 승인이 안 나올까요? 무슨 승인이요? 3광 승인.
공법의 광역도시계획만 3년 내 승인 신청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승인 신청을 몇 년 내 하세요라는 문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광역도시계획만 3년 내 승인 신청, 3광 승인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자, 며칠하고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나오면 모두 며칠? 30일, 모두 30일이고 공청회만 며칠 전? 14일 전.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주전자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며칠 전부터 들고 다녀요? 14일 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날짜가 나오면 며칠 나오면 모두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자, 몇 년 하고 나와요? 몇 년? 다 5년입니다. 하나만 3. 광 승인. 광역도시계획만 3년 내 승인 신청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기본의 숫자 정리,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연 나오면 다 몇 년? 5년. 그러니까 5기 부리면 안 된다 했던 게 이거예요. 5기. 이런 걸 빨리빨리 잡아주시라고 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광역계획군을 정하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5년이 아니죠. 3년이 지날 때까지. 3. 광 승인 됐으니까요. 시 도지사니까 상급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입니다. 없으면 상급자가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광역도시계획만 승인 신청이 3년 이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테마입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이 국가계획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하고 용어정의 단어 뜻을 묻는 용어정의 문제가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국가계획하면 중앙, 기본, 관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법체계 국가계획하면 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가계획하면 누구요? 국토부 장관 그럽니다. 그런데 자, 국가계획 나왔는데요. 다음 수식을 읽으세요. 키워드 뭐가 나왔죠? 광역시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게 국가를 설치하는 광역시설입니다. 전국토에 걸쳐 있는 거. 고속도로, 철도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봤죠? 달리면 자, 톨비 냈잖아요. 그때 톨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부과하던가요? 자, 도로공사에서 부과하던가요? 한국도로공사라는 법인이 설치 완료하는 겁니다.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국가계획하면 국토부 장관 이게 아니고 국가계획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는데 국가계획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광역시설이라는 수식어가 나왔을 때는 주소가 바뀌는 거죠. 뭐? 법인 이렇게. 그러니까 키워드 작업을 잘해주라는 거죠. 국가계획만 찾는 게 아니라 국가계획 다음에 뭐가 있으면 광역시설 그러면 뭘로 간다? 법인 이렇게.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국토계획상 국가계획 나왔어요. 그럼 일단 국토교통부장관 딱 떠오르겠죠.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광역시설입니다. 자, 국가계획을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에 위반할 수 있다. 국가계획하면 누구요? 국토부 장관. 근데 국가계획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광역시설. 그때는 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국가계획 하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한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계획 하면 국토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식어가 들어올 때는 법인, 원칙과 예외까지 공식을 암기해 두시란 거죠. 단어 됐나요? 예. 자, 8번째입니다. 8번 문제는 우리 부동산 공법상 공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실제 문제가 전범위를 주고 다음 중 공법상 공청회가 없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답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정비계획도 공청회가 있었어요. 지금 삭제돼서 주민설명회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자, 이 문제 답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물었던 문제입니다. 자, 공청회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공청회 그럽니다.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주전자 들고 간다 그랬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광역 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반드시 필수적.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재정비 재검토를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으니까 여기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관리계획 재검토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자, 결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어요? 없는데 언제? 재검토할 때 시 또는 군에서 기본계획 수립 안 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청회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다 예외다 요거 알아두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끝난 후에 공청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공람 플러스 그리고 공청회 둘 다 개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정비계획에서 공청회 예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자, 정비계획은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을 정비계획 그럽니다. 이때는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 공법청에서 주민설명회는 어디만 나와? 정비계획만 나와. 이런 걸 빨리 주소 잡아놓으세요. 그럼 주민설명회라는 단어가 정비계획 외에서 보이면 OX, X. 이게 기술. 자, 정비기본계획은 주민설명이 없어요. 단어가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는 재개발계획이면 여기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그래서 기본계획은 주민설명이 없다. 농지법에 농지이용계획에도 공청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죠. 다음 중 공청회가 없는 것 찾아라. 그런 답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뭐예요? 정비계획. 근데 정비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주민설명회. 자, 이렇게 결론을 끄집어내시라고. 도출해내야 되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타국가구시 기출문제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국토계획법상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여기 뭐 나왔어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거. 반드시 그랬어요. 필수적이죠? 누가 될까요?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반드시 공청회입니다.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니은번을 커트시키는 문제예요. 자, 니은번 커트시키고 기억번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1번이네. 이렇게 반드시 공청회하고 범위를 축소해서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물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정비계획 빨리 이 단어가 와닿지 않잖아요. 재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관심 많죠? 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OX, X 이게 과거 공청회에서 개정돼서 주민
설명회로 바뀌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자, 그리고 주민에게 30일 이상 공람. 이때 주민 공람에 세입자도 포함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가라고 알려줘야겠죠. 30일 이상 보여줘야 된다는 거. 네, 공청회를 개최하고 아니고 주민 설명회. 정비계획은 뭐 나온다? 주민 설명회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매년 나오는 거죠. 한 개에서 두 개씩 나오는 건데, 자, 우리 공법에 재검토, 타당성 검토입니다. 몇 년이죠? 5년. 왜 5년이죠? 대선 주기 5년. 왕이 5년마다 교체가 돼. 그러니까 대선 주기 5년이니까 5년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공법의 재검토는 타당성 검토는 다 5년입니다. 자, 이걸 뭐 기본 관리 기본하고 암기할 필요 없죠. 기본 관리하고 암기할 필요 없이 재검토하면 년 5년.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재검토가 반기. 딱 하나 조심합시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죠. 너와 나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재검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요까지. 자, 공법의 재검토 몇 년? 5년. 아, 모르면 5년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있다 없다?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예제 1번 같은 문제는 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전반적 재검토 그랬습니다. 빨리 키워드 재검토. 재검토 몇 년? 5년. 이렇게. 바로 X죠? 다시. 이번은 주택법 나왔네요. 아무래도 투기 과열지구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재검토가 나오겠죠? 그럼 1년이요? 반기예요. 반기마다 재검토. 6개월마다 재검토가 되는 거죠. 반기. 자, 1년에서 반기로 단축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자, 다시. 자, 집중하시고 한 문제.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 왜 5년? 대선 주기 5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반기.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가 없다. 자, 10번째 들어갑니다. 벌써 한 10문제는 한 것 같아요. 10문제는. 자, 우리 공법에서 기준 하면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공법책에 무슨 기준 하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예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이면 예정도로죠. 결정구조 설치기준은 자 국토부 리형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기준 보류지 책정기준은 국토부 리형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인데 여기까지 나오면요. 자, 먼저 결론 낼게요. 기준하면 누구예요? 국. 기준하면 뭐예요? 국. 오늘 오전에 했네. 국선생. 기준하면 국 한다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령 다 기준은 뭐로 됐어요? 이렇게 국시로 시작됩니다. 시험 문제가 무슨 기준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시도의사가 정한다. OX, X. 이렇게만 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공법에 무슨 기준 하면 다 누구? 국장.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환지계획 작성기준, 보류지 책정기준은 국토부 령. 우리 재산권이 침해주니까 국토부 령.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 령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도 대통령 령 됐습니다. 개대령 성장. 개대령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성장관리계획도 대통령령. 근데 아직 이 문제가 여기 단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만. 자, 기준 국 끝.
결론 잡아가시라고. 결론. 기준하면 누구요? 끝. 자, 예시들 1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공원의 수립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국토부령. 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국장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됐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됐잖아요. 요것 때문에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면 그 밑에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요거 읽어 주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여기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권리고요. 기반설 부담 권리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하고. 자,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죠.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은 국토부령. 자, 6번에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 하면 누구요? 국장.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 책정 기준은 국토부령.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나 성장 관리 계획은요, 대통령령 하고 되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래요? 예제 1번. 자, 기준 나왔네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누구? 국장. 이렇게 시시하게 나온다고요. 자, 다시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류 책정 기준, 국토부령. 여기요. 문제가 다시 보세요. 기준이 뭐요? 국이라고. 근데 여기 뭐 넣었어요? 여기 시, 여기 뭐 넣었어요? 시. 참 문제 시시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좀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기준은 국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광역이 첫째, 기본이 둘째, 관리가 셋째,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때 광역과 기본이 충돌하면 광역이 우선하더라, 상위 계획이 우선하더라 하면서 공부했던 건데요. 그때 이제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되고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고 업데이트 5년 이렇게 됐어요. 업데이트 5년. 그때 광역 도시계획에서는 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째니까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성이 2번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셋째니까 성이 3번 나옵니다.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 셋째가 성 내면서 환경 탓이야, 도롱뇽 탓이야 했던 거 성이 3번 나오는 거. 그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도시군 관리계획 하에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이때는 여기서 자,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했으니까 자료출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틀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는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역은 성 같은 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가고 관리계획은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이때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공통사유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보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보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보이면 생략할 수 있다.
자, 도시공객 시설을 보이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교차돼 나오겠냐? 여기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에서 구체화시키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죠.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하고 장난칠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셋째만 성을 3번 내더라. 그러면서 환경성 검토가 관리계획에서 나오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은 이걸 자꾸 놓치는 문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죠. 도시개발법은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문장들 점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우리 공법의 기득권보호입니다. 기자가 한자로 이미 긴가요? 이미 권리를 얻을 득자죠. 얻었다. 이미 뭐였어요? 착수. 그러면 기득권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외를 너무 많이 공부해서 원칙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득권 보호는 아이고. 자, 기득권 보호는 원칙 신고 없이 허가 없이 무신고 무허가예요. 도시관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예외 신고해야 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4군데만 신고합니다. 이미 착수했어도. 자, 결론 시험 문제는 얘밖에 안 나와. 시가와 조정구역만 지금까지 다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읽을 수 있죠. 수시로 개정되니까 신고 좀 해주라고. 이렇게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단어가 길어 3개월, 개발구역, 정비구역 짧어 며칠 30일. 자, 기득권 몇 자? 석자, 세자. 그래서 숫자가 33해요. 됐나요? 이때 자, 나는 머리 아파. 자, 이것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다 이거니까. 근데 기득권에 아주 특이한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택법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주택법 아파트 만드는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한 번에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거죠. 한옥은 50개 이상. 그럼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등록사업자인데 등록이 말소됐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내가 등록사업자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처분 전에 등록 말소 전에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여기 착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기득권 보호 좀 예외 특이한 현상이라서 여기까지. 주택법은 피해자가 많아서 착수, 삽질이 없어도 된대. 자, 다시 결론. 시가와 조정구역에 이미 착수했다. 몇 개월 신고? 3개월 내 신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도시관리 결정단 시 이미 뭐랬어요? 착수했죠? 키워드 잡았나요? 그러면 결론 뭐가 있어야 돼? 3개월 내 신고가 있었는데 신고가 없네.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공법의 기득권 보호였습니다. 자, 13번은 한 해에 2문제까지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법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한. 자, 제한하면 먼저 결론 낼까요? 전부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요. 제한할 때는 얼마에서 동의요? 3분의 2. 국공유지는 포함이고 제외고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이 동의 요건이 시험에 나와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공법의 제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도로 설치해 주세요. 공원 설치해 주세요. 라고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우니까 국가가 니들은 접근하기 쉬우니까 기반설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 자, 공법의 제한 그러면 다 얼마요? 3분의 2. 기반설만 5분의
4. 이때 국공지 포함 제외. 정리할까요? 자, 국공유지 포함하는 게 공법책에서 도시개발법에서만 문제를 삼습니다. 도시개발법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동의요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얼마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이때 이렇게 읽었죠. 면삼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그냥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포함. 그러니까 공법에서 국공유지가 제외요 포함해요 하는 것은 여기만 문제에 삼는 거죠.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조합 인가만 면삼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또는 와예요. 와 그냥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요? 제외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접근시키시라고. 자, 다시 결론. 기반설만 얼마 세동이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걸로 하나에 두 문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하면 반영 통보. 국토계획법은 45일 플러스 며칠? 30일. 그래서 5분의 4. 기반설만 45일. 도시개발법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도시정비법은 60일 플러스 30일. 건축법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제한 나오잖아요. 이때 자 지정요금 결정 45일, 결과 통보 14일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네 군데 법에서 제한이 나옵니다. 근데 다 국공유지를 제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여기 이미 보여줬나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얼마 이상 동의요? 2분의 이때 국공유지 포함, 나머지는 국공유지 제외.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면적의 3분의 1, 총수의 2분의 1.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또는 아니고 이거 또는 하고 시험이 되잖아요. 자 이때만 국공유지 포함, 나머지는 전부 다 국공유지 제외. 요 둘만 빨리 선 그어주세요. 그러면 혼동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까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건데, 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와예요. 와 총수의 2분의 1 면삼 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그냥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장난치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키워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요 기반설을 도로 설치, 공원 설치해도 괜찮죠? 이때는 국공유지를 제외, 여기까지 좋았죠? 국공유지 제외까지는. 근데 얼마 이상의 동의죠? 5분의 4.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 자 2번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2번은 주민의 입안 제한입니다. 주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안권자는 되지 못하고 입안을 뭐 할 수 있죠? 제한 사유 용, 산, 기, 지, 입지 이렇게 됐죠.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계로 대체하는 지역,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계, 입주규제 최소고요. 이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 나머지는 전부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한 문제짜리죠? 이렇게. 자, 14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공법에 열람, 공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공법에서 열람 공람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도로공사입니다. 제 땅이 이렇게 포함됐어요. 그러면 자, 제 땅에 공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저한테 보여줘야겠죠? 열람이나 공람은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열람 공람 기간 내 자, 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하고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자, 공법 전체입니다. 공법에서 열람 공람 모르겠으면 14일 찍으세요. 열람 공람 모르면 며칠이요? 14일. 자, 그런데 여기 읽어요. 광역도시계획 광, 도시군 기본계획 기, 정비계획 정, 정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관. 정관을 광기나게 닦았어요. 30일 이상. 광기 정관. 공법에 연락 오면 다 14일. 이게 19번. 광기 정관 30일. 하나 조심할 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열람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마지막에 열람하잖아요. 이때는 열람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죠. 내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되니까. 자, 다시 먼저 틀부터 열람 공람은 며칠? 보여주는 거 14일. 광기정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자꾸 요 4개 읽어주는 연습하세요. 광기정관 며칠? 30일.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기한 제한이 없더라. 자, 이것도 배웠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날짜 나면 모두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연나면 모두 몇 년? 5년. 3강 승인. 승인청만 광역도시계획 3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럼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면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때 의견 제시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 의견 제시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두 군데만. 정비법, 도시 및 중앙인 정비법과 성장관리계획. 성장을 정비하죠. 그러니까 며칠? 60일. 성장을 정비해야 되니까 여기만 60일. 도시 및 중앙인 정비법에 지방의회 청취하면 60일. 성장관리계획 60일. 국토계획법에서. 정비법은 다 60일. 도시정비법. 자, 이렇게 틀 나와 있는 거. 자, 다시 전체를 볼게요. 틀을 그리세요. 공법의 열람 공람 며칠? 14일. 광기정관 30일. 도시관리계획은 열람기한 제한이 없대. 지방의 의견 청취함 의견 제시 30일.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 및 중앙인 정비법 성장을 정비했죠? 이때는 며칠? 60일.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자, 그럼 문제. 정비계획에서 주민공람.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여기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주민공람 며칠? 30일.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게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자 10살 이상 공람입니다. 구별하세요. 광기 정관할 때 정은 정비계획이었죠. 요건 30일. 14일이 아니고 정비 기본계획은 14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자, 우리 공법에서 행정대집행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개발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해서 집행 원상 회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가 없이 개발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했는데 원상이 뭐 명령을 내리니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합니다. 그냥 할까요? 여러분 지갑 털까요? 지갑 털겠죠? 비용 징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주는 문제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자, 16번. 우리 공법은 명령 강제하는 법입니다. 하여 이런 단어 자체가 안 보입니다.
공법책에 추정 있다 없다? 없다. 공법책에는 추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공법 선생은 강의하면서 알랑가 몰랑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민법쌤이 하는 거죠. 추정은. 자, 공법은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주택법에 몰라. 마지막에 뭐예요? 추정 X. 공법 문제 추정 보이면 OX. X. 이렇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 사업 시행합니다.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죠. 추정한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미 기출된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특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공법은 국가가 무엇을 얻어내야 되니까 허가나 인가나 승인을 할 때 무조건 조건을 붙여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데 자, 한 군데가 조건을 못 붙여요. 마지막에 농지법에 가면 농지를 전용하려면 자,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나 일부를 허가, 신고 뭐예요?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옛날에는 이게 사전 납부죠. 선납이에요. 선납. 과거에는 이게 납입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납입 조건부 허가가 삭제되고 이렇게 선납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농지 보존 부담금만 조건 붙이지 못합니다. 자, 기반 설치할 것을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다. 승인할 수 있다. 조건 붙인 자의 의견 청취하고 자,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시키고 공적 주체는 보증금 예치 안 하고 이렇게 가는 이야기예요. 자, 농지를 전용하려고 합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끝. 여기서 끝이죠. 납입으로 허가 조건을 해야 한다. 이 단서가 있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은 미리 내, 선납, 미리 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뭐 이 정도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죠. 공법에 소멸시효입니다. 공법의 소멸시효는 다 몇 년? 5년. 도시개발 채권의 원금 소멸시효 5년. 이자는 이자 몇 년? 2년. 자, 이자는 이렇게 쓴 거죠. 이자 2년. 집에 가서 그자 그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자 몇 년? 2년. 이렇게. 자, 그런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전고실에 담납도 5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었죠. 정다워 했던 거. 정다워 소오멸시효 정다워 댓글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다워 하면서 자 볼게요. 여기요. 공법의 소멸시효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원금 몇 년? 소오멸시효 몇 년? 5년. 이자는 2년. 그런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이전고실에 다음 날이 빠지면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기출됐던 문장입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5년 어떻게 읽어요? 정답 뭐라고요? 정답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법은 꼭 다음 날이 나와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19번째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이의신청하고 나옵니다. 자, 공법에서 이의신청하고 나오면 모두 30일입니다. 근데 대리경작 대신 농사짓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10일입니다. 왜 대리경작만 10일이냐? 농사짓는 것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기한을 매우 짧게 10일. 자,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만 10일입니다.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며칠? 30일입니다. 여기만 10일 되는 거. 그 다음에 농지법 나왔으니까 대리경작입니다. 대신해서 농사짓게 하는 거죠. 자,
대리경작기간은 3년이 아니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입니다. 정하기 나름인데 정함이 없으면 3년이고 사용료는 9대 1. 대리경작자가 9, 내가 1. 수확량의 10%를 2개월 내 소유권이나 임차권관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9대 1 기억하세요? 10%가 가로놓기 많이 나왔거든요. 농지법 이야기 나와서 잠깐 언급 같이 했습니다. 대리경작에서.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만 며칠? 10일. 나머지 이의 신청은 모두 며칠? 30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우리 공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자,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허가. 변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위로 봐서 기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본 절차가 인가면 변경도 뭐 인가. 또 다른 하나의 행위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근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다. 허가받지 아니한다. 인가받지 아니한다. 뭐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허가. 기본 절차 인가면 변경도 인가. 경미할 때 경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축, 축소, 경미는 축축 그랬나요? 경미는 뭐라고요? 축축.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따뜻해 가지고 제가 지금 경미됐어요. 뒤에 땀나네. 제 이름이 지금 뭐라고요? 경미. 성질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축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축소와 확대가 동시에 한 문장에 나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상호 모순되는 단어잖아요. 하나는 줄이는 거고 하나는 넓히는 건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서 결론이 띠링띠링이다. 뭐 생략할 수 있다. 인가받지 아니한다. 띠링띠링이다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왜? 축소는 경미, 확대는 안경미. 두 단어를 동시에 쓰고 띠링띠링이다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경미하니까 생략, 여기는 경미 안 하니까 생략이 안 되는 이렇게 가니까 조화가 되지 않는다니까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이런 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풀어볼까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됐어요. 없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변경이 경미하겠죠? 확대예요? 축소예요? 5% 범위에 축소란 단어죠. 확대가 틀렸고. 근데 이 문장을 떠나서 축소와 확대가 동시에 나오면 X. 다시. 도시및 중앙 정비법에 정비 기반서를 확대합니다. 확대 나왔죠? 정비 기반서를 확대하고, 자, 건폐율 용적률 20% 미만의 기본계획 변경일 때는 주민공랑, 지방의 청취, 투자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경미상의 특이사항을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비 기반설이면 도로, 공원, 광장의 확대죠. 도로, 공원, 광장의 확대는 좋은 일, 나쁜 일. 확대하면 좋은 일. 그래서 확대를 여기는 경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확대면 안경미예요. 그러나 자, 도로나 공원을 확대해 준대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여기다 하나 더 넣은 게, 자, 우리의 정비 기본계획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20% 미만의 변경도 이것도 경미로 봐요. 정비 기본계획은. 그래서 요 두 단어가 특징적인 단어라서 요것 좀 하나 보라고 문제 넣었습니다. 예외 현상입니다. 경미의 확대가 경미인 경우도 있더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하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해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공법의 기간은요, 일, 월, 연만 있어요. 1주, 2주, 3주, 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3주, 4주 하면서 한 해에 두 문제까지 답이 나왔다고요. 왜 주가 없냐? 대한민국은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 주급 없어, 주급. 그래서 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공법책에 3주, 4주 나면 OX, X. 자, 예제 1번 풀어봐요. 예제 1번. 뭐가 나왔어요? 주 나왔잖아, 주. 이렇게 푸는 게 두 개나 정답이 한 해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술적 접근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게 허가상이었죠? 근데 한 달을 이렇게 3주, 4주로 바꾸니까 공법책에는 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그러면 또 쉬었다 들어오면 나머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죠?